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치킨 등 튀김 요리를 하는 업소에서 종종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모아둔 튀김 찌꺼기 때문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리 중 발생한 찌꺼기는 식혀서 버리고 쓰레기통은 불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는 등 취급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첫 소식 박연성 기자입니다. 영업이 끝난 치킨 가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부를 모두 태워 4천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돈가스 가게에서도 영업이 끝난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선가? 여기 ADT에서 연락 와가지고 불났다고 CCTV 보고 뿌옇고 막 소방차 와 있길래 많이 놀랬죠. 엄청 많이 놀랬죠. 비슷한 화재가 대전에서만 최근 3년간 13건 일어났는데 자연발화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통점은 튀김 찌꺼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 시작 1시간 만에 튀김 찌꺼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씨는 플라스틱통에 옮겨붙어 곧 강렬한 화염으로 변합니다. 튀김 찌꺼기 속 기름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내부 온도가 500도 가까이 치솟으며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공기와의 차단을 강조합니다. 산화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와 차단만 돼도 이게 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뚜껑만 덮어도. 이와 함께 조리 중 발생한 튀김 찌꺼기는 선풍기 등으로 식혀서 버리고 플라스틱통 대신 불에 강한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 낮 2시쯤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내 아스팔트 생산 공장 열 교환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벙커 CU를 원료로 쓰는 아스팔트 제조 공정 중 원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나 위험물질 유출 등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인 요즘 운전면허 시험장은 면허를 갱신하려는 운전자들이 몰려 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민원인 분산을 위해 홍보를 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이 대기자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앉을 의자가 부족해 차례가 올 때까지 마냥 서서 기다리기 일쑤고 사람들이 몰리는 오후에는 2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면허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사회초년생이 끊이지 않는 데다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와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운전자들까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보니까 12월 31일 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부랴부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허 시험장의 이런 혼잡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 2022년 본격화됐습니다. 각각 7년과 9년이던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일괄 조정되면서 대상자가 몰리는 구조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 395만여 명 가운데 아직 65%가 완료하지 않아 이달 말일까지 80만여 명이 더 몰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대상자에게 국민 알림 서비스 등으로 미리 알려주곤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이제 그 문자 보시고 받아야겠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연말에는 좀 밀리는 편입니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9세 이하 1, 2종 보통면허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연초 온라인 신청자는 10%의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시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에게 1,000원 등교 택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대전 동구 낭월동과 서구 매노동 등 시내버스 운행이 적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23개 지역에 사는 중고교생으로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택시비 전액을 한 달에 22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1학기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2학기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궜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세 사기가 올해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전의 피해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진 않을까. 전세 사기 피해 센터 창구마다 법률 상담이 한창입니다. 내방객 대부분은 20, 30대 사회 초년생. 급하게 센터를 찾은 한 시민도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해당 일자까지 못 주겠다고 해서 잠을 못 잤죠. 혹시 못 받으면 제가 이사 가야 될 집도 마련이 어려워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달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한 건수만 전국적으로 2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대전은 3,143건에 달하는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습니다. 세종과 충남과 비교하면 10배가량 격차가 벌어집니다. 주택별로는 다세대가 30.6%, 다가구는 18.1%,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20대부터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가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통계박 피해자들은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사건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피해자를 분류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피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주택 매입 등 정부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각종 구제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근차근 돈을 모아 더 나은 집을 구하겠다는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앗아간 전세 사기 범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세종시가 꼽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과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등 20여 개 지표를 통해 산출한 2023년 일 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전년도 3위였던 세종시가 67.8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대전은 66.5점으로 3위, 충남은 64.5점으로 5위를 차지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모두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 리포트 순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은 경기 침체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하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입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는 도입 첫 해인 1988년 시간당 462.5원에서 시작해 1993년 1,000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30원으로 결정돼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섭니다. 비정규직이든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는 긍정적이고요. 부작용도 있는데요. 중소,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매월 최대 150만 원씩, 1년간 최대 1,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기도 하고 애기와 있는 시간도 길어져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은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입니다. SNS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돼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팔로우하지 않으면 청소년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계정 이용자는 싸움 장면이나 성형시술 홍보 같은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접속 60분이 지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도 자동으로 송출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처럼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데요. 자신과 관계된 변화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새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세종시와 홍성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과 홍성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시군별로 200억 원씩을 투입해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세종시는 한글을 상징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글 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홍성군은 세조개와 새우젓 등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음식 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무대가 내년에는 5개구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집중된 경제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축제 기간에 대전 여행 주간을 운영하면서 구별로 축제를 함께 열고 상점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틀간 진행하고 행사장 내 체험 부스 운영 기간을 기존 낮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